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대장주 딱 한 종목입니다. 이 주식은 빠질 때마다 담으세요. 결국 큰돈 됩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이 하락 속에서도 대장주 딱 한 종목 남았습니다. 이 주식은 빠질 때마다 담으면 큰돈 될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아주고 있고요. 구독자 6만 900명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6만 명 달성을 했고요. 우리 이제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6만 명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한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부터 특히 2차 전지 이 시장 전망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주까지 무료로 총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모두 무료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락하는 2차 전지 종목들 속에서도 대장주 딱 한 개입니다. 이 주식은 빠질 때마다 담으세요. 결국 큰돈 법니다.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FMC 직전입니다. 그래서 0.75%의 거의 기운 상태긴 합니다만 1%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플러스로 지금 러시아 이 푸틴의 지금 연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연설에서는 아마 좀 부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OMC와 이 러시아 악재 이 두 개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하락하더라도 증시가 충분히 모아가면 큰돈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대장주 딱 한 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빠질 때마다 사 모으면 오히려 큰돈 되는 이 종목 딱 한 종목 알려드리니까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 투심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라든가 긴축 우려에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하락장에서도 선방하던 2차 전지 관련주가 19일 차익 실현과 고강도 긴축 및 경기 침체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5.6% 하락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약 47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79억 6,200만 원, 77억 9천만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약 367억 원을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라든가 LNF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대장이라고 보이는 종목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주의 약세를 보인 데는 차익 실현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 50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7.1%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주에 대한 이 우려와 상당히 걱정에 좀 약세가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이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와줬다. 사실상 이런데 2차 전지 종목 찍는 게 맞을까? 라는 사람들의
좀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스텔란티스죠. 미국의 완성차 업체고요. 이탈리아 공장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스텔란티스가 아시겠지만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대부분의 2차 전지 기업들과 이미 지금 협업 그리고 서로 지금 이 합작사를 설립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이탈리아 토리노에 대해 전기자동차 생산 및 자동차 및 부품 재활용 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스텔란티스 그룹은 파트너사인 펀치 파워트레인과 토리노의 미라피오리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용 전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 생산량을 늘리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충분히 기어박스 업그레이드에 1,0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이 시설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에 생산에 들어가며 프랑스 메츠에 있는 공장의 기존 용량을 보완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연간 약 60만 개의 전자변속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스텔란티스가 2030년까지 매출을 약 3,300억으로 약 2배 이상 늘리겠다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 수익 같은 경우에도 10배 늘리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차량 수리 및 해체 및 부품 재사용을 위한 주요 허브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원자재 부족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란티스는 오히려 이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보다 전기차에 대한 매출을 2배 이상 늘리고 재활용에 대해서도 10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약세지만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스텔란티스는 국내 기업이 아니잖아요. 국내 기업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삼성 SDI입니다.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이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 SDI의 이 하노버 부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에 참가해 혁신 배터리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IAA는 뮌헨과 하노버에서 각각 상용차 전시회로 번갈아 열리는 국제 모터쇼고요. 삼성 SDI는 2013년부터 IAA에 참가해 왔고요. IAA가 상용차 박람회입니다. 올해는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견인한다는 주제로 배터리 소재 기술력, 품질 관리, 대량 생산 역량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하이니켈 NCA의 이 독자 특허를 가진 SCN 소재 기술을 적용한 P6를 선보였고요. 이거는 각형 배터리입니다. P6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 성능 급속 충전으로 특징이 일어나고 있고 배터리 소재에서 코발트를 뺀 코발트 프리 전지와 전고체 전지 등 이 배터리 개발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요. 전고체 전지는 사실상 지금 이 완전히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요구에 따라 배터리의 에너지, 충전 시간, 수명 등을 상용차 모델별로 최적화해 차별화된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발표해줬고요. 그래서 사실상 상용차에는 승용차보다도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성이라든가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SDI도 어떻게 보면은 좀 유럽 시장에 이 독일로의 박차를 좀 가하기 위해서 박람회라든가 배터리 소개 또는 공개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 유일하게 독일에 있는 국제 모터쇼에 참가를 해서 이 배터리에 대한 대한민국 2차 전지에 대한 좀 위대한 이 기술력을 공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진출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 발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삼성 SDI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2차 전지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또는 주가가 급락 나온 이유가 좀 이 중장기적인 전망치가 좀 하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2030년 미국 승용차 판매 절반이
전기차일 것인데 아마 한국차가 소외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아졌다라는 거죠. 보시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등을 통해 전기차로 전환의 속도를 내면서 2030년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판매량이 많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정확히 보시면 미국 승용차 판매량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지난해 5%를 기록해 세계 평균 9%를 못 미쳤지만 약 지금도 3년 뒤 25년에는 23%, 30년에는 약 8년 뒤에는 52% 절반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전체 차량 판매량 가운데 절반을 배터리만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내놓았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등으로 전기차 판매 증가 속도를 빠르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비중이 세계 평균을 앞지르는 시기도 종전 2028년에서 약 2년 앞당긴 2026년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2023년 1월부터는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만큼이나 아이오닉 5, EV6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혜택이 좀 제외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실상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사실 미국은 지금 전기차가 5%에서 50%약 10배 이상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뭐다? 국무부와 한국 전기차 차별 관련 모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자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이도우 외교부 이 차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대미국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에게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을 했고요. 페르난데스 차관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펴보고 있고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투자는 상당한 수준이고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의 투자 열심히 하고 있죠. 이 같은 투자는 양국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과 열린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외에도 수출 통제, 해외 투자 심사, 바이오 경제 이니셔티브 등등의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이번에 얘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보다 미국 국무부와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든 방안을 살펴봅시다라고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국무부와 함께 이번에 차별되는 거 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서로 논의해 나가자라고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충분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상 뭐 미국만 진출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전기차가 어디? 바로 다른 어떻게 보면은 블루 오션으로도 지금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현대차가 4조 인도네시아 관용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이오닉 5 대량 공급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대자동차가 향후 4년간 4조 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관용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서고요. 인리 정부의 관용차 전기차 전환 정책과 현대차 현지 공장에 위치한 지자체가 아이오닉 5를 관용차로 선정된 만큼 향후 수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책 연구기관 필수 서비스 개혁 연구소에 따르면 인리 정부는 중앙 정부 및 정부 기관 관용차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동차 이용 촉진을 위한 대통령령 제7호를 공포하고 관련 규정 도입과 예산 작업에 나섰습니다. 파미투미와 사무총장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버스 등 89만 2천 대를 관용차로 조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 예산은 약 46조 루피아, 대략
4조 2,872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현대차 현지 공장이 위치한 중자바주 주정부는 관용차를 모두 아이오닉5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상태고요. 광물 장국 등을 시작으로 교체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를 현지 관용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총 얼마 이 4조 시장을 모두 현대차가 집어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미 현지 인도네시아에 공장도 있고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미 이 공급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다. 지금 계속 바이든도 미국의 전기차에 대한 언급이나 강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스포츠카 탄 바이든입니다. 위대한 미국 도로에 전기가 흐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 도로에는 이제 완전히 전기가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이데인 아메리카 행보를 걷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 전기차 충전소를 주요소만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자국 내 생산과 제조업 강화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업체 중심으로 진행된 행사로 일부 해외 브랜드가 참여했지만 현대차 그룹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창의성, 기술자, 자동차 노동자 덕분에 모든 게 바뀌고 있고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충전 속도가 빠른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난 우리가 자동차 시장의 제조업의 미래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고 디트로이트가 돌아왔고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쉐보레,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미국 브랜드 전시 차량을 둘러봤고요. 특히 쉐보레 내연 스포츠카인 콜벳 Z06 운전석에 타보는가 하면 포드의 새로운 전기차인 머스탱 마2를 보면서 성능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뭐다? 계속 2차 전지 전기 미국에 강조를 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케이 인도네시아는 가겠는데 미국은 못 뚫나요? 뚫을 수 있죠. 근데 뭘로 뚫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 정답은 바로 우리가 하락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폐배터리라는 거죠.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합니다. 2040년 지금부터 약 18년 안에 약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산 소재와 광물 시장을 대체하리란 예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025년 3조 원 시장이 15년 만에 약 30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2020년 4천억 규모에 불과했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지금부터 약 얼마까지? 대략 87조 원까지 성장을 한다는 거죠. 87조 원이면 몇 배입니까? 대략 우리가 본다 한다면은 2020년 기준으로는 거의 200배 가까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심태준 영풍 전무는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KABC 2022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인도네시아 광물 수출국의 국유화 수출 통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으로 해외 진출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있는 배터리 써야지 굳이 뭐 새로 만드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배터리 소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물론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유럽연합에 규제한 배터리 원자재 생산국들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는 사실상 다 쓰거나 또는 버려진 배터리에서 원재료를 수출해 이를 새로운 배터리에 탑재할 원재료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재사용이 있는데 재사용은 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재활용은 안에 있는 소재를 꺼내서 다시 쓰는 게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면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과 동시에 70% 80%에 이르는 중국산 소재 광물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심전무는 영품이 지난 50년간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며 쌓아온 금속 회수 기술을 활용해서 리튬 90%, 코발트 니켈 구리 95% 이상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3사도 지금 계열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안정화하면은 궁극적으로 배터리에 쓸 원재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보다 충분히 이 폐배터리 재활용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입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SK온 모두 집중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게 됐다라는 거죠. 왜? 중국에서 소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다? 있는 걸 쓰자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슈가 더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현대차도 새로운 돌파구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폐배터리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구체하기 위해 국내외 막론하고 전사적인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합작해서 폐배터리 사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기아는 최근 독일의 구경철도에서 폐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폐차장과 딜러로부터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를 통해 재제조한 배터리를 노후 차량과 교체형 배터리에 활용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독일 국영 철도회사 도이치반의 에너지 전환장치 ESS 스타트업 앙코리에 유럽에서 판매됐던 자사 전기차에서 수거한 폐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원자재 공급난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폐배터리 재활용에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충분히 지금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 대비 대략 200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게 바로 폐배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폐배터리는 결국에는 이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하락하더라도 사모아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고요. 옛날과 종목이 많이 달라졌죠. 당연히 대표적으로 세비캠이 대장주고요. 성일하이텍이 있겠죠. 이게 폐배터리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이 관련 티플렉스와 우리가 유니온 머트리얼 관심을 가지는 거고, 이거는 관심을 가지라고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종목은 세비캠이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종목 중에 그나마 좀 눌림목에 있는 종목이 덕산 데코피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눌릴 때마다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전 9만 원을 얘기합니다. 9만 원까지 눌리면 사도 된다. 지금은 아니다. 9만 원까지 눌리고 하락하면 사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성일아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니다. 얼마? 최소 9만 원까지 내려와야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티플렉스라든가 아니면은 유니온 머트리얼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니까 관심 계속 가지시고, 덕산테코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2차전지 종목이다 얘기를 하고요. 세비캠은 아까 얘기한 대로 9만 원 내려와야 관심을 가지셔라. 그래서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관심을 계속 가질 종목들이다.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2차 전지는 성장이 나오는데 관련주는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락해도 사도 되는 종목은 바로 폐배터리라는 거 이해됐고요. 근데 아까 이거 말고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아니, 이 어플 무료로 하더라도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필요 없고요.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전화번호,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으니까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서 어플에 꼭 접속을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어플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알려드리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자료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매일매일 이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9월 20일 추천주, 21일, 20일, 19일, 16일 올려드리고 있죠. 다 무료로 종목 매일매일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왜 움직였으며 어떤 종목이 움직였나 관련주까지 다 정리해드리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최근에 이슈 또는 관련주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요. 들어와서 종목, 시황, 테마주 다 무료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